네, 반갑습니다. 화가 김남표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NFT에 의한 예술의 확장성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는데, 사실 되게 말을 멋있게 썼는데 이렇게 장시간 동안 피곤하신 여러분들 앞에서 예술 얘기를 다시 한다는 게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오늘 내용보다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후미에서 보시게 될 영화와 음악과 VR이 합쳐지는 그런 어찌 보면 신작이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가 입장에서 미술시장이 거대해지는 자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동의하고 어울리지 않는 고가의 물건이 미술품으로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의 그런 그 시장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엉뚱하게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화가로서 소위 그 파인 아티스트라는 게 자체가 그 창작의 목적이 그냥 자체에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떤 현실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근데 저는 NFT를 작년에 이제 들어볼 새 작품을 올렸는데,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느낀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작품을 많은 사람들하고 나눌 수는 있지만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변형적으로 많은 분들하고 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 프린트라고 하죠. 판화 작품이라고 합니다. 에디션이 있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역시 소유자가 분명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르브르 박물관에 갔었을 때 모나리자 그림을 많은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남기지만 실질적으로 그 작품의 활용도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NFT를 접하면서, 예술가로 접하면서 새로운 환경이 물결이 들어왔음을 감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유를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술의 오리지널을 한 작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실제로 그 작품의 활용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날로그 작가들이 디지털화하면서 옆에서 봤었을 때 파행되는 여러 가지 병폐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로 작가가 제작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한다든지 가공업체에 넘기면서 사실은 예술가는 디렉팅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젊은 MZ 세대들은 디지털 매체에 익숙해서 디지털 작업을 해왔던 친구들은 별 상관이 없지만, 기존의 거장이라고 하는, 대가라고 하는 아날로그 파인 아티스트들은 여전히 디지털의 매체에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싱 회사를 통해서 위탁이 되는 현상이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 컴퓨터도 잘 모르는 사람이 VR을 끼는 그 당연한 어떤 명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남은 시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존의 작품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디지털화된 작품이 매체적 차이가 있어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전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화 작품이 NFT로 디지털 작품을 하면서 또 다른 매체의 재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작업적 컨셉이 어떻게 키워드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때문이라도 예술가는 앞으로 NFT 작품을 위해서라도 직접 자기가 디렉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페인팅에서 접해졌던 어떤 노하우라든가 키워드를 반드시 감각적 전달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VR 기기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가 디지털 작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우스의 움직임이라든가 펜으로 움직여지는데,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때 화가의 팔의 움직임이 그것에 맞춰서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VR 마우스, 두 손에 달려있는 마우스는 페인팅 실제로 움직이는 동선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VR 기기, 여러분들 아시는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선택해서 많은 변형을 통해서 그래도 편의성이 있는 기기로 발전을 했고, 그 안에 드로잉 앱인 틸트 브러쉬를 했는데, 이 틸트 브러쉬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와 같이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질 않아요. 마치 일반인 분들이 가상의 공간에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앱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뭔가 디테일하게 들어가기에는 제한적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저에겐 두 가지 숙제입니다. 실제로 그리는 움직임을 똑같이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과 반대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표현에 굉장히 제한적 요소가 있다라는 두 가지 문제가 저한테는 VR한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날로그 작가가 움직이는 동선이 디지털화 된다라는 그 체험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기존의 방식의 전통 회화 방식의 작품인데, 재료를 보면 캔버스에다가 어떤 스케치라든가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동양화에서도 밑그림이 없죠.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어디선가 연상되는 것을 파스텔, 소위 말하면 물감이 아니라 파스텔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연출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자, 서양과 동양, 과거와 현재, 그런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랜드스케이프라는 아주 고유한 방식에 적용을 해서 하나의 어색함 없이 풍경을 바라보듯이 하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그걸 초현실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같은 방식의 이제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들이 갖고 있는 30년 동안 제가 해왔던 미술적 키워드를 과연 VR 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연출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작업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 VR을 끼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양쪽 손에 있는 어떤 그 장면들인데요. 이 플레이가 네네. 이건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장면인데, 이 VR에서는 페인팅에서 가질 수 없는 확대, 축소, 그리고 근경, 원경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호랑이 속에 들어가서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장면은 VR 안에서 제가 영상으로 찍고 편집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주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앵글이지만, 실제로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VR을 끼고 들어가서 보셨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확대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축소하고 싶은 대로 그 자유로움을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갤러리에서 어떤 페인팅이나 조각 작품을 봤을 때 과연 우리에게, 감상자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주권이 주어져 있을까? 그 부분들이 제한이 굉장히 많죠. 만져서는 안 되고, 그렇죠? 들어넣어 봐서는 안 되고, 뭔가 엄격한 보수적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권위적이죠. 그런데 앞으로 도래할 디지털 가상의 갤러리, 눈앞에 코앞에 있다고 하는데, 또 가상의 디지털 뮤지엄의 안에서 과연 어떤 작품들로 보였었을 때 그 가상의 공간이 정말 현실 이상의 솔루션을 가지고 체험을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요 작품이 첫 작품이었는데, 요 작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작품을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안에 그려진 것들은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의 편집이 필요할 것인가, 어떤 앵글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여기에 어울리는 음악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영상 편집은 제가 늘 존경하는 우리나라 예술영화의 거장 민병훈 감독하고 조인을 하게 되고, 또 음악은 음악대로 전문 음악가와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 페인팅 작품의 키워드는 여전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과 불과 같은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생명의 기원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이 과연 VR의 가상의 공간 속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탄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NFT라는 게 과연 그동안 페인팅에서 할 수 없었던 기존의 전통 해야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체험을 과연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까?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오리지널 작품을 더 많은 국민들과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를 통해서 그 공간에 저도 들어가서 새로운 체험과 커뮤니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까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 가지의 소싱 회사하고의 타협점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 어피터와 같은 큰 거래소하고의 또 다른 대화가 진행이 되어야 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NFT가 예술에 있어서 어떠한 진정한 확장성을 갖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NFT는 사실 창작의 기술을 변화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법을 새롭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NFT라는 거래의 새로운 방식이 예술가에게 어떠한 자극을 주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지 거래를 떠나서 내 작품이 소유가 되어 있는 분들과 함께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예술가가 예술하는 그 순수한 창작의 목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생산적 에너지를 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 VR 공간 안에서 다양한 예술의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모시고 와서 한 작품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과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 관객들에게 주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했고, 요번에 오늘 발표할 이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넘게 저하고 여러 가지 공동의 작업을 해왔던 한국 영화 예술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보석과 같은 민병훈 감독과, 그리고 그 우리나라 베테랑 영화의 영화 음악 감독했던 김명환 영화 음악 감독이 합쳐져서 의기를 투합해서 새로운 VR 속에서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감상하도록 하시죠.
어떠셨는지요? 그 NFT 작품 안에 제가 줄곧 드롭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NFT 예술 작품을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 화가로서의 예술가로서의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작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작 단계에 있지만 우리가 진정 예술가들이 좀 더 이 매체를 새로운 물결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 표현을 해야만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이상적인 상황들이 현실로 뿌리가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디지털 VR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두 가지의 장점은, 첫 번째, 화가들이 실제로 작품을 제작을 하면서 많은 환경 오염 폐기물들이 생산이 되어지는데 은근히 굉장히 죄책감이 있거든요. 큰 작업을 하면 더 많은 양이 생산이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배제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더한 것은 이제 우리 젊은 아티스트들이 자리를 잡기까지 굉장히 열악한 과정들과 현실 싸움을 하는데 그 작은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큰 그림을 못 그리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VR 작업은 서너 평의 작업실 공간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술가에게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자극을 대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술의 긍정적인 확장성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남표 아티스트에게 들어온 질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NFT와 VR 페인팅을 위해 이용하는 툴이 앞으로 점점 발전하게 될 텐데 향후 NFT와 신기술이 적용된 툴들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극복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예술에 대한 일반 감상자들의 예술 안에서의 참여는 여러 방식들이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같은 그림을 동참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틸트 브러쉬에서 제가 아직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멀티 플레이어인데, 소위 말하면 제가 작업하는 곳에 인터넷이나 블루투스를 통해서 같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틸트 브러쉬가 지금 구글에서 더 이상 연구 개발 안 하고 그 이후로 일반 개발자들에게 오픈 브러쉬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VR 기기 안에도 지금 제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까지는 정말 그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컴퓨터하고 연동이 되지 않으면 자체 오큘러스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제한적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더 그 기술에 있어서 발전을 하는 만큼 더 필요한 부분들은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 공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그 과정들을 얼마든지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 질문이 더 들어왔는데요.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아니라 메타버스 전시관을 통해 그림을 감상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전시 환경이 변함에 따라 작품의 성격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창작자의 예술가에 의해 작품이 있고 그 새로운 작품을 수용하기 위해서 갤러리나 미술관의 건축 형태가 바뀐다. 그건 굉장히 저는 믿음이 적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반대로 짜여져 있는 공간 안에서 거기에 부합된 작품을 찾아가는 게 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젊은 작가들이 내가 새로운 작품의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이 작품이 존재하고 보여질 공간이 기존의 갤러리나 미술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겠죠. 아마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새롭게 열려진 가상의 갤러리나 미술관은 그런 부분들이 수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예술가들의 작품에 커다란 영향을, 피드백을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까지 좋은 말씀해 주신 김남표 아티스트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